저는 결혼을 한 지 3년째 되는 여자예요.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 무탈해요.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별 문제 없이 각자 할 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용히 집에서 서로 알콩달콩 잘 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하고 시댁 문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저에게는 정말 얄미운 시누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버릇을 길들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네요.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고요. 저의 시누는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가족들은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 괜찮으며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정말 좋고요. 시어머니는 사이가 좋아도 시어머니는 맞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이예요. 문제는 이 시누이 때문에 이 시누가 저를 가지고 놀 때가 있어서 열받을 때가 많아요.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역시나 저랑 사이가 나쁘지 않고 원만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나쁠 수 없고 사람이 변해요. 소위 말해 정말 가식적인 인간이죠. 시어머니가 새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지내라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하고 시누는 정말 사이좋은 남매예요. 남매끼리 보면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나이 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그렇다 하더라고요. 시누는 사실 저랑 동갑이며 저하고 남편 그리고 시누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시누를 엄청 아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동생이 하나 있다며 소개를 해주는데 저하고 사이가 이럴 줄은 몰랐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던가요. 신우와 제 사이가 딱 그랬거든요. 남편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신우에게 뭐라 했는데 신우가 거기서 울어버리고 남편에게 속상하다고 많이 얘기해서요. 동생이고 이제 가족인데 참으라 이런 소리만 저에게 해서 저랑도 가끔 다투고 그랬어요. 너무 신우의 편만 드는 것 같아 속상했죠. 인터넷 보면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저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혼자서 위로받기도 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은 손을 봐야 하는 상대였어요. 신우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나고 괘씸해서 아직도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남자들은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걸로 싸우냐 하는데 저에게는 여자의 자존심에 걸린 일이죠. 제가 신우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 좋은 신우도 많은데 말이죠. 한동안 신우랑 같이 살면서 더 그렇게 되었어요. 신우가 상황인지라 저희 신혼집에 같이 살아서 더 트러블이 있었어요. 같이 살면 아무래도 내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하물며 시댁 식구면 더 심했죠. 저는 참고로 지방 국립 4년제 나와서 작은 회사에 들어와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월말 연말에는 정말 바쁘죠. 우리 신우는 아직도 백수예요. 요즘 말로 백조라 하는데 백조는 개뿔. 공무원 시험 준비만 5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은 이름 들으면 아는 기업에서 영업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도 회식이 있고 이러면 늦을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거의 칼퇴근 하다 보니 신우와 트러블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해서 싹싹한 친구인가 했었죠. 물론 이것이 가식이고 저의 착각이었지만 남편이랑 있을 때는 한없이 예의 있는 그런 친구인 척 했었네요. 물론 수험생이라서 당연히 예민해요.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고 좌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남한테 푼다면 어떻겠어요.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 신우가 딱 그런 친구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에서 쉬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신우가 오게 되었고 같이 밥을 먹자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퉁명스럽게 저 시금치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 그래요? 몰랐어요.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이렇게 얘기했고 오빠한테 뭐 들으신 거 없냐며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엄청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가 밥을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나 했어요. 이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네요. 내가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좀 말이 퉁명스러우냐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놀라워하고 그런 것을 신기하더라고요. 오빠한테는 그렇게 천사인 척 해왔나 봐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인데 좀 까칠한 모습이 그 전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그렇게 온순한 양이 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저에게 언니 뭐 좀 줄래요? 하고 부탁을 엄청 하고 그러다가 별로면 그냥 안 먹을래요. 치워주세요. 했어요. 게다가 뭘 먹으면 치워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정리는 제가 하기 일쑤였네요.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시누이가 미웠어요. 아니 성인인데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라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리는 제대로 하자 이렇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쫄래쫄래 가더니 일렀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께서 시험 준비하는 애인이 이해해줘라 하셔서 또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이건 아니었고 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피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넘게 지속되었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만 뭐라 한다며 억울해하며 우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악한 악마. 그렇게 해서 또 어찌저찌 넘어갔어요. 어느 날은 약속이 있어서 제 옷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입고 나가기도 했었어요. 제가 아끼는 옷 중 하나였고 사이즈는 비슷했지만 왜 남의 옷을 함부로 입냐 이거죠. 저한테 하는 말이 마땅한 옷이 없는데 제가 없어서 꺼내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톡으로라도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지도 그럴 거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방해할까봐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는데 옷을 물어보지 않고 입은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이 상해서 답답했어요. 저의 가방까지 갖고 나갔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공부만 할 것이지 왜 또 나가서 이러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상황 봐서 집에다가 CCTV라도 달아야 하나 싶어서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았네요. 우연히 제가 핸드폰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단톡방에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이런 것들 모으기로 하고 그동안의 만행을 시어머니께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집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이제는 남편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한꺼번에 준비해서 시부모님께 얘기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신우가 시부모님께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공부 때문에 그러냐 했는데 공부도 공부인데 저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눈치 줘서 집에서 마음대로 못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시부모님이 너 왜 내 딸한테 그러니? 하면 막장 드라마를 찍을 뻔했는데요. 저는 분노를 삼키고 있다가 신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또 울면서 하소연하길래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터뜨릴 때가 되었나 싶었죠. 우연히 크게 통화를 하며 제 욕을 할 때 조용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화가 끝나자마자 들어온 척하며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녹음도 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에게 다 공개했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매우 놀라셨어요. 자기 딸이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신우이가 듣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변하더라고요. 막장의 막장 얘기들이 마구 쏟아졌어요. 입도 거칠었던 신우, 욕도 진짜 엄청 잘하는 것을 시부모님이 들으시더니 놀라셨어요. 너 원래 이러느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눈물이 나는 것을 참았고 남편이 좋아 시작한 결혼, 신우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냥 나가라고 말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너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공부하는 데까지 워낙에 가까우니 얹혀 사는 것이었는데 전혀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개를 했고 눈물로 사과를 나중에 따로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실체를 까니까 통쾌하고 좋았는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죠. 남편은 신우에게 너랑 영 끊고 살고 싶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제 남편한테까지 내가 노답이었다 울면서 사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했고 신우이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버티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못했다 하는 상황이 오자 신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가 나가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고 2번 다시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보더라도 저는 당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신우를 내보내고 이제야 내 집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통쾌하고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고개 푹 숙이시고 또한 신우한테 뭐라 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생각나네요. 신우는 저를 엄청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고 자업자득이죠. 벌써 그 일을 겪은 지가 3년이 지났네요. 3년 동안에 저는 아플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건 모두 겪었고 더욱 성숙해지고 덜 아프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은 스스로도 위로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 이 악물고 짓밟아 버려야 할 사람이 곧 다가올 거라 차근차근 밟아버릴 겁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1주년, 우리만의 1주년 파티를 하기 위해 각자 연차를 4일이나 쓰고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죠. 제 인생의 첫 제주도이고 그 사람과 함께라는 것에 더욱 설레이고 더욱 행복했던 시간. 제주도의 실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서로에게 아이라는 문제는 분명 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막상 앞에 다가오니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 어린 나이도 아닌 우리. 그때 제 나이 29살, 그 사람 30살. 사고 쳤다 한들 누가 뭘 할 것 없었던 나이였죠. 서로의 생각을 정리 끝에 양가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하려 했던 그 순간. 친정에선 딸 가진 죄인이라고 정말 어떻게든 결혼을 하루빨리 서두르려는 내 부모님. 나 때문에 죄인이 된 듯한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런데 시댁에선 본인 집안의 이미지가 있기에 임신 사실은 숨기고 결혼하길 원하셨어요. 우리 집안에서 혼자 임신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아이를 지우던 혼자 키우던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인사를 갔던 첫날 임신할 저에게 했던 첫 말씀. 너무 충격받았고 놀라웠어요. 사실 시월드 듣기는 정말 지겹도록 들었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시월드라는 것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물론 아기가 급작스럽게 생긴 것은 맞지만 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혼자 임신이어서 죄송하고 면목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여자랑 제 아이 책임질 거고 하루빨리 서둘러 식 올리고 함께 살 겁니다. 너 왜 그러니? 우리 집에 혼자 임신이 가능한 일이니? 너 사촌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이러니? 네 애미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니? 그리고 쟤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내가 결혼을 시키니? 애 가졌다고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인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너를 상당히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길렀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의 네 모습은 엄마 아빠를 상당히 실망시키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제가 저지른 일이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행동에 책임지라고 배웠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엄청난 신랑이 그걸 지켜보고 듣고 있는 저는 너무 힘겨웠어요. 혼전 임신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책임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 일인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너무 자신이 없고 무서워. 아이를 낳는 거 말고 자기랑 결혼하는 건 말이야. 과연 내가 자기랑 결혼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걸까? 아무렴 우리 둘이 결혼하고 같이 산다곤 하지만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에서 날 좋아하겠냐고.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로 내가 너무 힘들까봐 무섭고 또 아이도 미워하실까봐 걱정돼. 아까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낳기는 무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함께하기 너무 버거운 분들 아닐까 싶었거든. 요즘 같은 세상에 남아 선호하시는 분이 어딨어. 그래, 맞아. 나도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실 줄 몰랐고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줄 상상도 못해서. 자기야, 사실 지금 나도 부모님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고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러는데 오늘은 너무 고생했고 내가 다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오늘은 일단 쉬자. 쉬고 우리 내일 생각 정리를 좀 해서 말할까? 내가 말하는 생각 정리는 우리의 관계가 아닌 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갖고 푹 쉬어.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했어요. 그때라도 결혼은 멈췄어야 했죠. 어느 날 뜬금없이 시어머님이 만나자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으나 저는 집에 계시면 저한테 막말을 하실까 싶어 근처 카페에서 뵙기로 했죠. 성을 확인했니? 정말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하고 들은 첫 말입니다. 아니요, 아직 확인 불가해요. 본론만 말할게. 나는 서른이 긴 거 딱 질색인 사람이란다. 오늘 성별이 아들이면 너네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도 성별 확인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알아보니 계열수가 점점 찰수록 중절수술도 어렵다 하던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반대하면 당연히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 수가 없지. 그건 알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배 방치하고 두는 거니? 난 정말 궁금하구나.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효자인 우리 아들이 결국 할 리가 없거든. 네가 아직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 싶구나. 싱글맘이 되려는 건지 뭔지 정확히 네 뜻을 말해라. 그리고 그 뜻에 대한 각서, 녹취를 하자꾸나. 오늘 그걸 하려고 널 불렀다. 해도 너무 하시네요. 뭐 그렇게 본론만 솔직하게 상대방 기분 생각 안 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남아 선호하는 사람이 어딨나 했더니 여기 있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미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수준, 경제력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한쪽이 뒤처지면 결국 앞선 한쪽이 손해거든요. 저 역시도 그 사람의 경제력, 수준 불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책임감 있는 모습, 그거 딱 하나 보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이 아빠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부모님 뵙는 순간 모든 게 깨졌어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는 말 당연히 아시겠죠? 제 옆에선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지만 부모님을 뵙고 보니 왠지 배려도 못하는 사람일 것도 같고 개념도 부족한 사람일 것 같고 어리석고 지적 매력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일 것 같아서 정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전 싱글맘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제 본론은 싱글맘이든 이혼녀든 뭐가 다를까 싶어서요. 결혼은 해보려고요. 하고 영 아니면 이혼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만 건드리세요. 아시겠어요? 방방 뛰고 뒤집어지려고 하는 시어머님을 그냥 두고 계산하고 나와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나 너네 엄마한테 이런 말 들었고 나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말했듯이 난 너랑 결혼할 거고 살아보다 아니면 이혼할 거야. 싱글맘이든 이혼녀든 그게 내 팔자고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 거니까 당장 준비하자 결혼. 이렇게 말하는 저를 남편은 오히려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초스피드로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했으니 식을 올렸고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오지 마시라고 하고 일가 친척들에게는 청첩장을 돌리고 인사도 드렸어요. 일부러 그랬죠. 어차피 오셔야 할 테니. 그렇게 결혼식장에서만큼은 세상 사랑받는 축복받는 며느리였네요. 능글맞게 세상에 우리 아가 예쁘죠? 복덩이에요. 이러는데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 임신 7개월,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소중했던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내 새끼를. 결혼 후 절대 시댁을 가지 않던 저희. 그리고 저희 집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혹시 위험할까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내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찾아오신 시어머님. 아이의 성별은 딸아이. 엄청난 폭언과 함께
폭행을 시작하시더군요. 밀치고 욕하고 넘어진 저를 밟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몸도 많이 무거워진 상태, 배가 많이 나온 상태라 이렇게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이러다 정말 애기 잘못되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지키려 현관으로 뛰쳐나갔고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저를 잡아 끌고 확 놓더군요. 네, 그대로 굴렀어요. 상상 못할 정도의 출혈,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땐 아이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꼴도 보기 싫고 다 싫었고 오히려 전 눈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혼했고 법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승소했고 시어머님은 교도소에 들어가셨죠. 복수? 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요. 이제 정신이 드니까 복수를 더 해야겠더라고요. 교도소 나오는 날 출소일에 맞춰서 마중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버릴 거예요. 하나하나 괴롭힐 겁니다. 치밀하고 악렬하게 말이죠. 3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오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뭔 죄인가 이런 생각도 간혹 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보 같고 멍청해요. 울기만 울고 마음만 아파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동상과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동상. 이런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봤다는 게 한심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저는 이혼, 싱글맘 둘 중 하나가 제 인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혼 싱글맘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참 지옥 같던 시간을 보냈네요. 임신기간 동안 제대로 된 태교도 못 해주고 매일 울고 안 좋은 소리만 듣게 한 것 같은 내 새끼한테 정말 미안할 뿐입니다. 내 새끼를 그렇게 보냈다는 게 한이 맺혀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좋게 놔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를 못 지킨 엄마의 한 푼은 복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이 악물게 되더라고요. 못할 게 없고 무서울 게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손이 신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한테 2년 전년 해댔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남편한테 그년이 이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신우나 시집가고는 시아빠랑 남편 둘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친정을 어찌나 뻔질나게 드나드는지 일주일에 한 5번은 오는데 저랑 남편 연애할 때 9시만 넘으면 남편 핸드폰에서 불이 납니다. 남매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터울이 꽤 있어 어린 남편에게 어릴 때 지 짜증나면 괜히 책 집어던지고 때리고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아빠가 일 나가면 어린 동생 내팽개치고 밥도 안 줘서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남편 끼니를 해결해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데다 또 성질을 어찌나 개팍한지. 남편은 워낙 누나를 싫어하니 핸드폰에 불이 나도 무시하고 저랑 놀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당시 25이던 남편한테 9시부터 전화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남편이 저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나중에 남편 핸드폰 볼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그년이랑 같이 있냐? 그년 때문에 아직도 안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그때 당시 남편 집에서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직 인사도 드리지 않았고 남편 누나는 정말 한번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 문자 외에도 아주 쌍욕을 해놨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 동네에 놀러를 갔는데 제가 높은 굽의 신발을 신어서 발 아파하니까 남편이 누나가 버린다고 내놓은 건데 시아버님이 아깝게 버리냐고 들여놨던 신발을 가져와서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신고 있으라고 주길래 신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때 또 남편 폰에 문자가 와서 그년이 내 신발 신고 갔냐고 하더군요. 허허허. 남편이 버린다는 신발 좀 가져다 준 게 년소리를 들을 일이었는지 참. 그것도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밤에 집에 갈 때 남편 차에 벗어뒀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편이나 시아빠한테 절 호칭할 땐 언제나 그년이에요. 지 비이상하면 그년이 아니라 5만 년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대놓고는 또 안 하대요. 시아빠 앞에서 절 그년이라고 지칭했다가 시아빠가 아주 난리를 한번 치셨는지 그 이후로는 안 하신다는데 남편의 사촌들 그러니까 아주버님들이나 아가씨들이나 형님들한테도 2년 전은 해가면서 절 부른다더라고요. 저 시집 오기 전부터 친정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남자들 사는 집 청소 한 번 안 해주고 남자들이 냉장고에 김치만 그득하고 3분 요리로 때우는 거 다 알면서 반찬 한 번 안 갖다 주는 누나 노릇 못하는 신우 때문에 시집 오기 전부터 반찬에다 나르고 어쩌다 보면 꼬릿꼬릿하게 호래비 냄새가 그득하길래 갈 때마다 청도 한 번씩 해주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아빠가 저희랑 안 사신다는 거, 마음은 안 그러신데 저 불편할까봐 그러시는 거 너무 당연해서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아버님 저랑 안 살면 저 남편 맨날 꼬집어 준다고 해가면서 같이 살자고 졸라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랑 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아빠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도 시아빠한테 아빠 해가면서 우리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정말 노력하면서 모시고 살고, 저 한 번도 친정이랑 시아빠 저울질하면서 어느 한쪽 더 잘해주고 챙겨준 적 없는데 여기저기 다 그년 하면서 제가 뭐 불려오라 어른들 앞에서만 잘한다는 둥,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 친정에 내 동생 월급 다 갖다 바친다는 둥. 저 남편 월급에서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신호가 하도 말이 많은 여자라 일부러 결혼 전부터 프리랜서로 하던 일, 남편이 살림하는 걸 원해서 자주 하진 않지만 용돈은 제가 벌어서 드립니다. 제가 벌어서 드리고 남는 돈 꼬박꼬박 저축하고, 저 시집 오고서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은 적 없는데 남편 들꼴 빼먹는 연인이 해가면서 여기저기 다 어찌나 욕을 해대고 다니는지. 고모들한테 못 들을 소리 많이 들었지만 나만 아니면 되지, 나 때문에 분란 일어나면 안 되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시아빠한테도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계속 잘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근데 하도 없는 말을 지어서 욕을 하고 다니니까 나중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촌 아주버님한테 전화 받고 하도 낯뜨겁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이야기라 뭐라 변명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데 사촌 아주버님이 시아빠한테도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저희 시아빠 협심증으로 입원하셨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 아버님 입원하신 동안 매일 병원에서 살았어요. 밤에 남편이 일 끝나고 병원 오면 그때 집에 돌아가고, 남편 출근할 때 남편이 병원 데려다주면 그때부터 아빠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땐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빠 옆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퇴원하시고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게 하라길래 협심증에 좋다는 음식 검색해서 그런 음식들로만 차리고, 정말 친구한만 안 만나러 가고 심심하면 아빠랑 둘이 고스톱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제가 남자랑 둘이 있는 걸 봤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녀서 아주버님 귀에 들어가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했다가 바로 시아빠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시아빠는 제가 아빠 옆에만 있었으니까 저 억울한 거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집안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네요. 아빠가 좀 욱하는 성질도 있으시고 한번 화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데다가 아빠가 맞이고 어릴 때 가난해서 동생들 혼자 벌어 가지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우도 부르고 고모들의 작은아빠, 막내 작은아빠 다 불러오고 사촌들도 다 불러오고,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터라 남편은 퇴원해서 엄청 놀라더라고요. 신우는 끝까지 저 잘했다고 대들다가 아빠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때리시려는 거 다들 뜯어말리고 아주 난리가 나고 나서야 고모들이랑 남편, 사촌들이 미안하다고, 신우 말만 듣고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제일 뭐라 하시던 둘째 고모는 부둥켜 안고 우시기까지. 남편도 그 사실 처음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는데 워낙 순하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라 한 번 화나면 끝장을 보거든요. 얼굴 벌개지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누나한테 소리 질러대는 남편 화 가라앉히느라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발길도 안 하는 신우. 하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이러이러한 욕을 하던데 내가 뭐라고 했다시는 고모님들 전화. 제가 도대체 신우한테 뭘 잘못한 건지. 전 외동이라 외롭게 자라서 언니 생겼단 기분으로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결혼 전에도 제 욕 많이 했지만 제가 잘하면 진심은 통하겠지 하고, 그 나이 먹도록 김치 하나 못 담궈 먹길래 김장한테 꼬박꼬박 누나네 것도 하고, 집도 가까우니 반찬 한번 하면 잔뜩 해서 누나네 나눠주고, 목욕 갈 때도 같이 가자고 살갑게도 굴어보고, 별거 없는 제 물건을 하도 탐내길래 줄만한 건 다 줬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간질에 모함까지 하고. 시아빠가 한번 뒤집어 놓고 나니 그 이후로 아무도 신우 말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욕을 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한 번은 하도 화가 나서 술 마시면서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제 성격이 한소심하는 성격이라 못 풀고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신우와 잘 풀어내는 방법 뭐 없을까요? 문자를 보내도 씹고 어쩌다 단문이 오면 엉뚱한 이야기뿐. 허구한 날 너 때문에 부녀지간 사이 다 갈라지고 동기지간 사이도 나빠진 거라고 그런 문자만 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요. 좋은 방법 없나요? 멋지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게 아니라 잘 풀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밉던 곱던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누나이고 시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친정오빠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아픈 시어머니 집에 시집 와주셨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 감사해야 한다며 정작 아픈 시어머니 위해서는 개뿔 하는 것도 없는 올케. 나이가 어린 건 둘째치고 돈 욕심이 덕지덕지 드러나는 올케. 그러면서도 오빠 앞에서는 언제나 불쌍한 척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올케. 이젠 오빠 빼고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제 신랑까지 질려버려서 올케에 대해 말했다간 오빠가 지랄 발광을 하니 말도 못하고 그저 함구. 오죽했으면 시댁에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면 돈 없다는 소리만 죽어라 해대고 정말 요상한 말만 하고 가서 마음이 다들 시끄럽죠. 철이 없다고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젠 철없는 게 범죄 수준으로까지 보이는 올케. 결혼하기 전에 철따구니 없을 때야 뭐 귀엽기라도 하지. 이건 뻑하면 이상한 말 짓걸어놓고 실수였다. 철이 없어서 그런다. 이해 못하는 가족들이 밉다는 오빠. 올케가 오빠 믿고 이젠 일부러 철 안 든 척 할 말 다 하는구나 싶습니다. 몇몇 예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예는 아픈 엄마 위에 제가 버버리에서 자켓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자마자 올케 왈. 내 친구가 영국 버버리 본사 옆에 사는데 40만원짜리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래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그게 명품인가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상하죠? 명품도 아니고 그렇게 싼 게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끝까지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오면서 계속 똑같은 소리 하더군요. 더 웃긴 건 그 2달 뒤 올케 생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똑같은 걸 올케 선물로 사셨더군요. 울컥. 순간적으로 엄마에게 엄마, 올케가 그러는데 그거 명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던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 명품도 아니래 라고 딱 말해주고 싶었지만 똑같은 인간 되는 것 같아 참았습니다. 올케에게 진작부터 돈을 좀 모으라고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이네요. 올케는 계속 백수여서 오빠가 데이트비를 다 냈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모아놨다는 겁니다. 결혼할 사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결혼식 할 때 소소히 돈 들어갈 거 많으니까 아껴야 한다고.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어디 어떻게 얼마를 쓰셨는지 말씀해 보시죠. 어이가 턱 막히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대사는 오빠 나 스타벅스 먹고 싶어. 그리고 저녁은 아웃백에서 먹자. 나 신발 하나 사야 돼. 내 친구 땡땡이가 땡땡에서 샌들 샀는데 왕 이쁘더라. 사줘. 이건 뭐 나 들으라는 얘기. 네가 뭐라 씹으려도 난 네 오빠한테 사달랠 거다. 다 사달랠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군요. 결국 두 사람 땡전 한 푼 못 모으고 올케는 완전 빈손으로 오빠는 아빠 엄마에게 손 벌려서 아파트 32평 한 채랑 소나타 한 대랑 현금 2억 원 챙겨갔습니다. 이번에 올케가 임신을 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올케가 입덧을 무지하게 하면서도 절대 친정에 안 가고 오빠와 집에서 죽어간답니다. 아픈 엄마에게 걱정시키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거기다 병원도 딱 우리 친정 코앞에 잡았습니다. 하도 시댁에 여러 가지를 바란 올케라서 엄마가 겁을 냅니다. 걔가 나 믿고 여기다 병원 잡은 거 아니냐? 나 힘들어서 뒷바라지 못하는데. 우리 엄마 중증 환자입니다. 강하신 분이라서 억지로 움직이시고 드시는 거지만요. 그런데 엄마가 잘 버티니까 오빠는 철다구니 없이 엄마는 못해도 20년 더 사실 거야 랍니다. 병원에서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올케 애기 낳고 몸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산후조리원이나 조리사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약하기 힘든데. 그래요? 돈 없어요. 그럼 친정 갈 거예요? 이제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친정에 가요. 친정하면 힘들어요. 그럼 어쩔 건데 조리원 가요. 좋은데 알아보기 시작해야죠. 아, 조리원이랑 조리사랑 어디가 어떻고 좋고 어디가 어떻게 나쁘고 비용은 얼마 드는지 한번 조목조목 비교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시죠. 딱 듣기 싫다는 소리. 그래요, 월권이죠. 듣기 싫을 수 있을 거고 임신 중이라 예민하겠죠. 그런데 결혼 전에 돈 모아야 한다고 했을 때 쌩 깠던 게 오버랩 되면서 저렇게 철다구니 없이 또 퍼져 있다가 시댁 덕 공짜 돈 바라겠구나 싶으면서 답답해지더군요. 제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올케. 그러나 저에게 언니 소리 들어보고 싶답니다. 아래 신호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게 한이 맺혔답니다. 사실 저 올케 무시합니다. 배운 거 없고 못 사는 집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라면 친정 못 살면 어떻게든 취직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못 해드리고 시집 오겠구만. 전문대학 졸업해서 시집 오기 직전까지 백수로 살면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집안이 망해서 방황하다가 대학을 못 갔다며 평생 한이라며 대학 편입시험을 보겠다고 그렇게 7년을 공부만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공부에 한 맺혔으면 연애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교회 봉사활동 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다 뭐 좀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입니다. 모아놓은 돈 하나 없고 친정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오지 못한다니 우리 엄마 기가 막혀서 그럼 어떻게 결혼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큰 병 걸려서 병원에서 힘들어 하실 때 보리차 한 잔 안 끓여오면서 제가 오빠한테 타박하자 직접 올케에게 나쁜 소리는 안 하죠. 그럼 진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 뜻이니까요. 오빠를 그럽니다. 걔 기도 열심히 한다.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힘든 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하느님을 믿고 있더군요. 제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서 정말 이해 불가입니다. 처음엔 이해 불가였다가 이젠 머리가 비었구나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결혼하기 전에 친정 부모님이 친척들 앞에서 절대로 저에게 언니 소리 강요하지 말고 서로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엄마 아빠 고모들이 미리 저를 배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만도 많이 참는다 생각하시는 건지 못마땅해도 결혼하라 말하라 할 권리는 여동생인 저에겐 없으니까요. 사실 엄청 반대하던 결혼이었는데 오빠가 죽어라 반항해서 아빠 의절 일보 직전까지 가는 바람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시고 엄마 아프지 않았으면 하지도 못할 결혼이었습니다. 어른 대접은 어른다워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오빠랑 이런저런 오해가 너무 많아서 오해의 시작은 제가 임신 중에 엄마 병가 도느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왕 할 결혼이면 조금 서두르면 어떻겠냐고 오빠한테 말했다가 오빠가 저더러 힘들려면 너 혼자 힘들어 죽던지 말던지 올케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네 뱃속에 애도 내 할 바 아니라고 막말한 걸 비롯해서 올케가 너무 얼척없는 행동을 한 일들이 엄마를 거쳐 저를 통해 오빠한테 가다 보니 오빠하고 자주 싸우게 된 거죠. 여튼 그래서 오빠랑 화해해보려고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더군요. 네가 아랫사람인데 언니 소리 안 하고 있는 주제에 이해도 못하고 사소한 걸 안 좋게만 기억하는 속이 단단히 꼬여있는 미친년이고 아픈 시어머니 있는 집에 시집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껴줘야지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진짜 잡아먹어버리고 싶네요. 도대체 어른 같지 않은 손윗사람을 님들은 어디까지 대우해 주시나요? 입 끝에 걸린 언니 소리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른 노릇하려고 든다 치면 정말로 토 나옵니다. 오빠 눈엔 가련한 여인이지만 제 눈에는 불려우 300마리 삶아먹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벌써 대판 붙었을 겁니다. 신세계가 이상한 신우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오늘 한번 적어봅니다. 한두 달 전으로 거슬러 어느 날 저희는 월급 받은 지 꽤 되고 반찬도 없고 저도 거의 밥도 안 먹고 신랑도 신우이도 집에서 밥 먹는 횟수라고는 많아봐야 한 번. 저녁에 퇴근해서 그것도 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기에 반찬을 조금씩만 만들어놔도 버리기가 대부분이죠. 반찬이 며칠 없던 어느 날 신랑이 신우이 퇴근 시간이 같아서 데리고 오면서 신우이가 신랑한테 그랬답니다. 반찬 없으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만들어 먹으면 되지 뭘 사냐고 뭐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반찬은 만들 수는 없지만 인터넷 보고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요. 요새는 바빠서 사 먹는 사람들도 많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명절 음식 장만하는데 신우이가 어머니한테 뭘 귀찮게 그렇게 많이 만드냐고 제사 쌓이게 물린 만큼만 만들라고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서 하자고 합니다. 네, 살 수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너 결혼해서 시댁 가서 행여나 그런 소리 말아라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말을 못한대? 그건 네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는 거다. 아니 그게 왜 엄마가 욕먹을 일이야. 요샌 다 사서 하는데 등등. 지 엄마 욕먹이는 일 다 합니다. 정말 사차원이에요. 사서 할 수도 있고 사서 먹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요새 흔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다고 시댁에 가서도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외아들이라던데. 제사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 부치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툭 던져놓고 손으로 뒤적뒤적하고 먹고 전 부치면서 먹는 게 반 나한테 그럽니다. 손으로 주면서
먹을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 새언니인데도. 아무렇지 않은지 시엄마 남편 도련님 가만히 있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고는 도련님 뿐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남편한테 뭐라고 짜증나고 해도 도련님은 그래도 형 대우해주고 형수라고 꼬박꼬박 붙이더군요. 신우이 지 필요할 때는 상냥하게 쳐 웃으면서 오빠 나 뭐 좀 해줘. 뭐 좀 사다 줘. 이것 좀 버려줘. 지 필요 없을 때는 인상이 오만상에 말투도 툭툭. 마지막으로 같이 살면 생활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제며 반찬값이며 치약이며 비누며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저희가 다 삽니다. 한 번씩 월급이 적게 나올 때는 힘드니까 딱 한 번 저번 달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신우이한테 한 번 내달라고 합니다. 이번 달도 저번 달도 월급이 적다 보니 또 적잔데 신우이 맨날 저 불 켜놓고 TV 켜놓고 자다 보니까 전기세가 우리 둘이 살 때보다 더 나옵니다. 7, 8천 원가량? 오늘 전기세 나왔는데 2만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신우이 월급 받아서 하는 거라고는 지 처먹는 일. 그일 뿐입니다. 휴, 저희가 내년에 이사 가기로 했는데 빨리 가고 싶어 죽겠어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되어갑니다. 직장은 있었는데 올 초 제가 임신했다가 유산을 하면서 신랑이 직장을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앞뒤 안 보고 몸 챙기려고 사표를 냈었죠. 뭐 요즘 직장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우선 제 몸이 건강하고 볼 일이잖아요. 정말 그땐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몸도 마음도 생채기가 많았었죠. 서론이 길었네요. 무튼 그래서 집에 있게 되었는데 저 임신했었을 때에도 살 안 찌더니 유산하고 직장 사표 내면서 우울증 기질에 스트레스까지 받아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었나 봐요. 한 7kg 정도 더 찌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보려고 보니 굶어서는 안 되겠고 운동을 하자. 운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추스려보자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지 두어 달 되어가네요. 2달 동안 7kg 찌운 것만 도로 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니 2달에 7kg 뺀 건 대단한 거라고들 해주시더군요. 제 입장에서야 뭐 찌운 살 빼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남들이 볼 땐 결심이 대견하다고 주변에서 칭찬 많이 받았죠. 그러다 저희 시모 생신이 와서 시댁에 갔었습니다. 시모 보자마자 살 뺀다더니 그대로네? 라고 운을 떼시더군요. 뭐 제가 시모한테 칭찬 기대하고 갔던 건 아니지만 그러려니 나만 아님 되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저야 뭐 당당하지 못할 거 없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한데 내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고 맘속으로 외치기 시작했었죠. 그러더니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거 같이 시모랑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군요. 넌 저녁 안 먹지? 그렇게 말하니 제가 먹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주기 싫은가 싶기도 하고 먹는 거에 치사스럽기도 하고 해서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 잘 생각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울컥하더라고요. 이건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 도와주겠다는 의도보다 왠지 놀림당하는 기분이랄까? 아무튼 내가 이 집에서 뭘 못해서 이런 대접 받아야 하는지 빈말이라도 저녁 먹자 거리면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요. 조금 먹던지 아니면 안 먹을래요 라는 식으로 했을 텐데 이건 대놓고 먹지 말라고 하니 내가 뭐 얼마나 뚱뚱하다고 이러나 싶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S라인은 아니지만 정상인들처럼 옷도 비슷하게 입고 내가 입을 사이즈도 많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뚱뚱하다고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은 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욱하면 한성질하는 사람이라 저녁 차리다 말고 뛰쳐나가서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빵집 아저씨한테는 생크림 듬뿍 들은 걸로 다 주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대충 돈 던지다시피 하고 불이 나게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모한테는 생신에 케이크 좀 사왔어요 라고 둘러댔죠. 솔직히 다이어트 할 거라고 케이크도 떡케이크로 사오라고 남편 몰래 시켰었는데 문자로 사오지 마 라고 보내버리고 제가 생크림 듬뿍 담긴 케이크로 사왔더니 시모 살짝이 째려보시더라고요. 보란듯이 첫 걷고 혼자 고래고래 생일 축하 노래 반협박 비스무리하게 부르고 폭죽은 2개 다 내가 터뜨리고 생크림 케이크 커팅된 거 중 제일 큰 건 내 접시에 덜어놓고 퍽퍽 퍼먹었습니다. 다음날 운동 피나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까짓 게 먹일래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 젖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 고약합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시모한테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라고요.
지금껏 시댁에 받은 거 하나 없는데 친정에서 결혼할 때 거의 다 해주다시피 했고, 결혼할 때 내가 버는 돈 고스란히 내 결혼식 비용으로 다 쓰고, 우리 남편과 시댁은 하나 안 보태진 이 집구석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싶고 울컥해서 케이크 먹어댔습니다. 시모, 당신은 정말 고약하십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